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19번째 방송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동형이 아닙니다. 네, 제가 손수호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죄송해요? 왜? 아니 이동형 작가가 건강이 더 잘생기고 말도 더 잘하는데 왜? 정치 알바에 이동형이 아니라 앞으로 손수호 변호사가 고정형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고정형. 이동형이 아니라. 몰래카메라인가요? 네. 이동형의 반대로 고정형이야. 제가 좋아하는 사회자 이동형 작가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좀 취해야 돼서 이번 주까지 부득이하게 제가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하겠고요. 사실 제가 진행하면 더 재밌는 게 제가 빠지고 오늘 나오신 그 메인 멤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우선 정청래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주진우 정청래입니다. 네? 요즘 주진우로 활동하고 가발 쓰고 있습니다. 다니잖아. 계속 하세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진우가 네. 책을 내놓고 네. 또 영화도 찍어놓고 본인 일을 본인이 나몰라라 해. 그래서 이 영화가 다 해줄게. 야. 그래놓고요. 주진우가 얼마나 웃기는 친구냐면 광주에 책 사인회가 돼 있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인세가 나왔나 봐. 돈 생겼다고 또 해외 이명박 추격하겠다고 어제 떠났어. 그래가지고 사인회도 취소하고 그래. 취소해도 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돈이 없어서 해외를 못 나갔지 인세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금 해외 모처에서 지금 이명박을 계속 추격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박태환 선수 한참 전성기 때 또 항공사에서 무료 항공권 제공하지 않나요? 계속 기관청에서? 박태환한테? 네. 그러겠죠. 그랬던 것 같은데. 주진우를 누가 줘요? 안 주나요? 주진우는 그런 있다고. 일이 없고요. 네. 주진우가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네. 다스 내부 회의록도 공개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조용합니다. 근데 두 군데에서 입지를 했어요. 한 군데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 군데가 네, 요새 판도라. 계속 나오잖아. 판도라. 판도라.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진우 편. 네. 1시간 동안 날랐어요. 안 잘렸어요? 지금 이제 아직 모르죠? 거기서도 MBN에서도 이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얘기 안 한 내용도 실제로 특종 비슷하게 판도라에서 다 깠어요. 재미있으면 또 2주분으로 또 본인 나눠서 할 수도 나오고.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 나와서 했죠. 그래서 이제 주진우 나오고 이재명 시장 나오고 다음 주 그랬어. 월요일 날은. 같이요? 왠지 좌파들만 나오네. 주진우는 먼저 촬영했고요. 네. 외국 네. 출장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대 참 주진우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상임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제 시간에 오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아니 열심히 했어요. 볼살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 저요. 붓기가 좀 빠졌어요. 그렇죠. 요새 침 붓기가. 맞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역사 알아야 바꾼다. 네, 어떻습니까 반응? 그럼 뭐 반응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해야 된다 그러고 했는데 우리 그 부지런한 김성애 보좌관이 옛날에 해놓은 거를 1편이라고 올려놔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그 전우용 선생님하고 같이 처음 우리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끊지 않으시고 네. 이렇게 길어지고 막 이래갖고 아주 막 뒤섞이면서 굉장히 이상했던 방송이었거든요. 언제 녹음한 거예요? 그 대선 전이에요. 대선 전이요? 봄에 한 거네요? 근데 그거를 이래라고 아깝다고 그걸 올려놔갖고 욕만 직사게 얻어먹고 제가 무슨 손혜원 전우영 박사 말 좀 들읍시다. 근데 이제 그게 1회가 그랬고요. 2회는 선생님하고 미리 네. 그래서 조율을 다 했어요. 이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선생님 얘기가 이렇게 단락이 딱딱 나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끝없이 이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의견들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갖고 이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고 뭐 그냥 캐주얼하게 떠들고 막 이랬던 건데. 전우영 선생이 팟캐스트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좀 잘 이렇게 조절을 해드려야 네. 돼. 그래서 이제 2회를 요번에 잘 했는데 목포 갖고. 근데 그 1회 거를 우리 바지런한 김성애 1회라고 촥 올린 거예요. 1회가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욕 먹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까워서 징계 그랬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보다가. 징계하면 제가 또 이렇게 전문가니까 그 징계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목포에 내려가서 하기로 했다가 목포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목포에 그 바닷가에다가 아파트 짓는다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거기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유달산하고 바닷가 사이에 기가 막힌 자리에.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어머 세상에 어제 그저께구나 박지원 의원께서 네. 멋있게 나는 그 아파트 짓는데 반대한다 딱 올린 거예요. 어디에 올렸습니까?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박지원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시민단체나 이런 반발 보고서는 본인이 접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역사 알바 2회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습니다. 3회는 언제 올라오나요? 이제 추석 전에 한번 하려고요. 제가 기대를 원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출장이었거든요. 왜 안 가셨어요? 내일 모레 대법관 표결이 있어요. 해외 출국 금지령. 금지령을 누가 내려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한 표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죠. 국회의장도 다 취소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는데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이제 스케줄 잡아야죠. 사실 오늘도 제가 못 나오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오늘 일정을 다른 일정 뒤로 하고 나오신 이유가 이분이 특별히 오시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 게스트가 오늘 한 분 오셨는데요. 네. 블랙리스트 3관왕. 3관왕에 빛납니다. 네. 이동영 작가와의 또 친분도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태우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 참 블랙리스터 미스터 블랙 블랙리스터 남태우입니다. 네. 뭐 블록버스터 영화는 한 번도 못 나가셨죠. 한 번도 못 나갔죠. 네. 네. 블랙리스터만 되고. 예, 네. 블랙리스터만 됐고 뭐 입질이 서서히 오는 것으로 알고 노태우가 아닌 남태우입니다.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팟캐스트나 기타 방송 통해서 아세요. 많이 네, 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간혹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존심 상하네. 그래요? 아니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예. 팬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문성근 선배도 이관왕인데 뭐 굳이 소개까지 이렇게. 네. 참. 9년간 뭐 일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에 좀 증빙 서류를 받을까 싶은 당신 진짜 블랙리스트 맞느냐. 어차피 놓을 거 아니었냐. 이런 비난이 많아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선정된 것보다 진보 쪽에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제가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팟캐스트를 여러 개, 사실 뭐, 수다맨들하고 사실남전기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로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를 많이 했었고, 이제 블랙버스터에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태우 네. 블랙리스터 네. 목소리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블록버스터 네.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외모를 평가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하셔도 됩니다. 평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형은 문성근. 아, 그래요? 네. 그다지, 예. 네. 그리고 안에 있는 배치 상황은 네. 명계남. 친한 분들이긴 한데,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듣고 보니까 네.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예. 특히 입모양이 맞습니다. 명계남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제가 처음 데뷔했던 게, 예. 모르고 이제 정선에 갔는데, 네. 명계남 선배 대역을 했습니다. 오, 실제로요? 네, 2001년인가. 어떤 영화입니까? 그 군 관련인데 6.25 때 헤어진 남매 얘기인데 뭐 내용이 보면 본의 아니게 근친상간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좀 슬픈 영화인데 그게 이제 2.35대 1 그래서 단편 중에 엄청나게 큰 화면 비율로 네. 배너 정도로 크게 이제 찍은 영화인데 왜 대역이었어요? 여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상사인데 네. 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뒷모습 나온 건 제가 다 하다가 다시 나오고 나서는 또 같이 마주보면서 제가 또 다른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도 하고 그런 그 관계였는데 그 잘못된 만남 이후로 서로가 다들 힘들었죠. 하여튼 뭐 얼굴 모습은 문계남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자리 앉아서 예. 이렇게 뵀는데 그 외모 갖고서는 그 최욱이나 이 박 변호사 예. 이동영 따위들이 그렇죠. 그렇게 예. 나이 많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못생겼다고 구박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수술하지 않으신 코라면 참 코가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수술하신 겁니까? 제가 수술하고도 블랙리스트가 되겠습니까? 코가 너무 코가 좋습니다. 이 콧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네. 귀가 어머니 예술이야. 뱃속에서 수술을 잘하셨고 귀가 예술이야. 자연스럽게. 선생님, 아니, 아마 송혜님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굉장히 좋아한다기보다도 저는 남배우님의 그 목소리가 그 굉장히 변별력이 뛰어난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그 울림이 있으면서도 그 약간 저음이면서 기가 막힌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자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덕목 그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이동영 작가와 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동영은 그 목소리도 아니지. 그래. 없으니까 신나게 오늘 빼. 근데 저는 이동영을 좋아해 사실은. 아이 마무리가 이상해지네요. 아니 네. 왜냐하면 이동영이 너무 기특해요. 앞에서 내가 칭찬을 못 해주는데 네. 이동영이 너무 기특해요. 네. 맨날 아이고. 바른 말하고 빨리 맨날 좀, 앞서서 네. 매맞으면서 나가고 하는 거 저는 그렇죠.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쾌차를 빌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이사맨 이번에 유료화하는 거 이런 용기 같은 것도 항상 앞서고요. 예, 저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수다맨이 왜 이렇게 댓글들이 다 칭찬 너무 훈훈해가지고 좀 약간 지루하던데. 그런가요? 아직까지 계속 유료화 논란이 많았는데. 뭐 그렇게 진짜. 욕을 하더니 그 댓글이 예.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훈훈해가지고. 남 배우님. 예. 유료한 다음에 내용 자체가 무료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도.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죄송하게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미리 경고를 해야 이거는 남 되는데. 배우님이 그쪽에서 하는 건데. 제가 제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서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참 훈훈한 사람들과 방송을 하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네, 수다맨들 갖다가. 안가에서 항상 제 자리가 지금 남배우님 자리잖아요. 아, 그러세요?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좋죠. 네, 벽만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이동영 작가 자리에 잠깐 앉아보니까, 야, 이게 뭐, 아, 그래요? 예, 뭐, 그래? 오늘 오신 분들 다 얼굴도 보이고 표정도 보이고, 좀 전에. 종편에서도 카메라밖에 안 보이잖아. 아, 그렇죠. 예. 관객이 없죠. 관중도 없고. 예. 좀 전에 정 의원님 그 농담, 조크가 딱 나오는 순간 표정이 약간 굳어가는 것도 좀 보이고. 네. 일단 오늘 좀 분발해서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청래당 당원 중에 몇 명이 지금 얼굴이 굳어진 것 같은데 바로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징계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요번에 거, 예. 그 두 번째 에피소드 수다맨 들었는데, 거기서 그 우긴 터치인가? 예, 뭐죠? 우긴 토론. 우긴 예. 토론이구나. 예, 예. 거기서 이번에 남배우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웃겼어, 거기서. 야, 그거 어떻게 진짜같이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요? 아니, 뭐, 야. 롤게임인데, 그걸 했더니, 아니, 주진우 기자를 그렇게 싫어하냐고. 막, 제가 이제 김성주 씨 실드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주, 주진우 얘기였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연기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연기자라서 그 자리를 완전히 이 주진우가 잘못했다라는 연기를 하시는데, 뭐 거의 최후기. 이분이 내공이 있는 연기자입니다. 이분도 저와 되게 재밌었어요. 같은 과였어요. 학교 다닐 때. 아, 진짜? 그렇죠. 예. 그래요? 정청래 의원님, 전 의원님 우리 뵈면서. 같은 학교? 두 가지 논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청래 전 의원이 저하고 학번이 같다는 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큰 어르신인 줄 알았습니다. 손혜원 의원님은 약간 누님, 네. 큰 형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문성근 형님 볼 때는 사실 별로 제가 좀 두려움이 없거든요. 네. 잘 지내요? 뭐 아이고 뭐 뉴스 공장 나가더니만 우리한테 안 나온다고 이러면서 이제 빈정상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정 의원님 뵈니까 조금 이렇게 뭐 긴장되고 네네. 좀 어르신한테 잘해야 될 것 같고 무섭게 이런 느낌 생겼지, 받거든요. 무섭게. 근데 몇 학번이세요? 이런데 같은 거야. 그럼 어떡하지? 저도 지금 갑자기 충격에 빠졌네요. 네. 학교도 같은 학교예요? 아니, 그게 아니요, 아니고 아니요. 이게 이제 전공이 같은 같다고요? 과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그 결이 같은 거죠. 네. 뭐죠? 합치면 참 정말 멋진 겁니다. 뭐 개그 코드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걔가 아닙니다, 이거. 전혀 다른 방향이죠. 다행입니다. 다릅니다. 예. 네, 점거투쟁 소유자입니다.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배우가. 네. 남배우님은 어디를 점거했습니까? 정거라기보다 이제 우리 방화계. 방화요? 예, 거성이시죠. 우리 불질렀다죠? 정청래 전 의원께서 예. 이 대사 관저에 폭탄을 던지시려다가. 방화라는 것은 한국 영화를 뜻하는 거죠. 네, 외화 말고. 네. 이런 거 자꾸 하시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같이 죽는다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어, 진짜. 아, 내가 이랬구나. 불 지르는 거. 스스로 돌아보기. 남배우는 어디 점거했습니까? 전 정거가 아니고 이제 전소를 했죠. 어디? 전두환 생가. 예전에 합천. 예. 합천. 예. 징역 몇 년 살았어요? 살긴 얼마 안 살았습니다. 제가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구형은 5년. 그리고 실제는 박근혜가 그래 될 수도 있는데 나와서 구속 집행정지돼서 네네. 다시 재판받았거든요. 네. 2년 반에 3년 받았습니다. 최저 집행유예로 네. 그러면 구치소에 있던 기간은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되는 제가 생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40일 만에 부활했죠. 그래요? 고려 만땅 살면 29일인데. 그게 88년도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88년 빼빼로 데이. 같이 그때 네. 같이 다 내보냈어 그냥. 그렇죠. 맞아요. 200년 같이 왔습니다. 네, 왜요? 그때 이제 노태우 오공청산 정부가 청문회 과정에서 네. 노태우 대통령이 워낙 밀리니까 네. 그냥 저는요 다음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혔어요. 그냥 다 나가라고 구속 취소 청구라는 것도 뭐 있더라고요. 그런 것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또 꼼수였던 게 나오고 나서 이제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80년 초반 녹화사업 그래서 군에 끌고 가고 이랬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야, 요거 야, 군인들 물들일까 이런 생각인데 군인들 상태보다는 얘들 집어넣어서 괴롭히는 게 낫겠다 해서 구속 집행정지를 하고 보낸 후에 그 89년 4월 1일부로 실형 2년 미만은 군대에 다시 가게 만들어요. 1년 6개월 살고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만적 조치에 불응하고자 네. 호련히 네.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오. 3년간 실종이 됩니다. 와, 그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차차 확인하기로 하고요. 포항에서. 포항이에요? 예, 포항에서. 그리고 그때 안 가셨어요? 아니요, 또 갔죠. 잡혀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포천에 불을 보면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혁명의 불길이 타오른다 하면서 계속 포천 앞에. 살라만도. 길을 뛰다니고 있었어요. 그 포항 분실인 축구장.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 92년 돼가지고 YS가 들어선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배들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선배들이 야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합법적 활동이 중요하다. 이 네. 비합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20대 후반이 됐는데 군대를 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더라고. 아니 나는 혁명이 될 줄 알았지. 네. 그리고 다시 또 더 심하게 더 슬픈 건 뭐냐면 그 향군법 위반으로 벌금이 30만 나왔더라고요. 네. 가가지고 검사가 마약 담당인데 이분한테 좀 깎아달라. 네. 안 된다. 그때 나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 카드 6개월 할부로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30만 원을 내고 다시 또 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20대 말에 제대를 이게 했죠. 제일 참 힘든 코스인데. 최악이죠, 그냥.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깔끔하게 실형 2년. 네. 프로 다 사셨네. 프로 다 살았죠. 만기 출소. 제목이 뭡니까? 7가지 돼요.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 위반법,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 화약, 총포, 도검류 뭐 위반. 도검류. 그렇지. 7가지. 저는 현주 건조물 방화, 특수고무집행방해, 폭력,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재단 이사를 해서 박근혜를 몰아냈거든요. 그 국정감사가 최초로 일어났을 때 88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고 나서 국내 최초로 총장 직선제를 그 영남대학에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문제가 됐지만 조윤재도 있고. 그때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 더불어모당 위원장 하던 사람이 있어요. 더불어모당. 예, 더불어모당의 이 친구가 강목을 휘둘러 가지고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돌아가시죠. 김동영, 최각규, 뭐 박성무, 뭐 그다음에 제일 강력한 공화당의 최각규였네. 최각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다시 와가지고 국회의원 폭행건으로 폭력을 하나 더 달아라. 또 달았습니다. 독박 다 썼죠. 제가. 그러니까 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원래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하고 계신 있었습니다. 거예요. 안 아니, 불러줬어. 네. 본인은 본격적으로 했지만 네. 다른 데서 본격적으로 안 받아줬잖아. 그렇죠. 이제 새 세상이 됐으니까. 예. 근데 정 의원님도 방화도 있죠. 방화 미수. 미수. 그러니까 여기 미수는 안 치거든요. 미수 안 그렇지. 치죠. 불길이 네. 나와야지. 전소에 성공한 네. 남배우님 모시고 남배우님 연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기원하면서 그치. 방송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하시겠어요?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세 타시면 더 이상 하시겠어요? 연기 생활을 연기하지 마세요. 좋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뭐 충남 연기군에서 오셨나? 가까워요. 그때 나또 연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정 의원님 정말 그 80년 후반에 머무르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의 현주소예요, 이게. 네, 참 정치인. 우리 손혜원 의원님은 참 영상인 아니십니까? 영상 이거 촬영이 찍는 거? 대가로. 그 무슨 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모르시면 또 아이폰이구나. 너무 그렇지. 아이폰에 이거 핑크 골드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었는데. 애플에 CF 들어오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촬영장을 하신 분은 선배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신. 됐어요. 새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아니, 폰만 들면 그쪽 당에 100여 명이 기절해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안 나타나잖아. 실정. 다시는 로텐도어에서 이제 잘 안 사실 것 같아요. 자, 손수호 변호사 사회 보세요. 네. 이동영 작가의 고충을 제가 오늘 약 15% 네, 체험을 하고요. 광고 잠깐 들으시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 왜? 무슨 일 있어? 나 예전부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었잖아. 땅부터 덜컥 샀는데 딱히 아는 건축사도 없고 인터넷 뒤져봐도 누가 믿을 만한 건축사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 그럼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해봐. 너 집 들일 때 우리 집 봤지? 그거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한 거야. 대한건축거래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의뢰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건축사를 매칭시켜주는 거지. 건축사와 직접 미팅을 해보니까 신뢰가 확 가더라고. 정말? 지금 당장 의뢰해야겠다. 이름이 뭐라고? 대한건축거래소.
살고 싶은 집을 살고 있는 집으로 쉽고 빠른 건축 중개 서비스 대한건축거래소를 검색창에 검색해보세요. 와, 사장님, 이 커피숍은 커피 맛이 달라요. 가게 분위기도 끝내주는데요. 그래? 그럴만도 하지. 우리 가게는 맛있는 커피의 비밀이 담겨있는 웨일즈빈의 원두를 받고 있거든. 웨일즈빈? 웨일즈빈! 가장 맛있는 최상의 원두 납품. 성공적인 커피숍 창업과 경영을 컨설팅합니다. 웨일즈빈! 실질적인 커피숍 영업 비밀을 공개해드립니다. 웨일즈빈 대표의 저서, 커피 디자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학술 도서, 맛있는 커피의 비밀, 오랜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담아낸 맛있는 원두. 웨일즈빈의 원두는 카페 납품과 함께 개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숙성 원두, 풍부한 향미와 엄청난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전화 문의는 032-719-788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웨일즈빈을 검색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들으신 광고는 대한건축거래소, 줄여서 대건소 광고였는데요. 건축이 필요한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이게 건축 중개 서비스가 뭐 신축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신축뿐만 아니라요. 리모델링, 용도 변경 등 포함해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다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상가나 주택에 신축, 리모델링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의뢰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담에 응해 준다고 합니다. 대한건축거래소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하시죠, 손 의원님? 대한건축거래소가 영문 회사 이름 지어서 네, 의원님께 한번 검토 한번 의뢰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예, 대한건축거래소 사장님. 네, 댓글로 주시면 제가 밑에 댓글 달겠습니다. 영어 이름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건소. 네. 두 번째, 웨일즈빈 광고인데요. 커피 원두와 새로운 핸드드립 원액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로스팅한 후에 7일 전후에 숙성 과정을 거치면 향미가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웨일즈빈만의 차별화된 공법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풍부한 향미를 보장하고요. 지난주 저희가 이 원액이죠. 네, 핸드드립 원액을 선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시음을 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맛있어요. 커피 애호가 손 의원님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향이 깊고. 향이 깊다. 예. 그리고 쓰지 않고 아주 좋았어요. 저도. 네. 일단 다방 커피 애호가인 정청래 의원님께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있군요. 그것도 저하고 같으시면. 두 분 자리를 옮겨서 옆에 마주 앉아서 하시죠. 예.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웃기는 게 오늘 119회잖아요. 네네. 의도적으로 부른 것 같아. 왜요? 제 수번이 119였습니다. 119? 네. 그래, 이거 참 묘하네요. 근데 100번 넘어가기 어려운데, 수번이. 빨간 걸로 119였습니다. 저는 23번. 굉장히 그 순위가 119? 좋으시네요. 네, 감옥에서는 이름 안 불나면 가는 데가 119! 네. 그거 일어나야 돼. 전 묘하게 119였어요. 불나면 119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불 질렀으니까 119였지. 아니. 화마가 끼어시고. 우리 공범이죠. 제 친구 중에 112, 113 있었어요. 우리 도둑놈 간첩 많았어요. 119였어요, 순수하게. 스스로 낸 불은 스스로 꺼라, 소방관. 네, 그 책이 아직 있습니다. 그 수번 적힌 게. 놀라가지고 제가, 이래 내가 성견지명이 있나 하는 생각했죠. 네. 이 웨일즈빈 원두 구매해 주시면은요. 예, 3인분 분량의 핸드드립 원액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손 의원님께서 풍미가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도 깊은 풍미, 엄청난 풍미 자랑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실제로도. 커피 향이 살아있어야지 좋은 커피거든요. 네, 검색창에서 웨일즈빈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생 나이스핏 광고인데요. 음원이 없는 광고죠. 네,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그럴까요? 예. 제가 이제 그때 선물로 주셔갖고 이제 쭉 써봤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향이 저는 조금 맞지 않더라고. 빈속에 하루에 2번 먹으라 그러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떤 향인데요, 원래? 제품이? 향이 약간 과일향이 나는데, 과일향? 그게 조금 불편해. 그리고 이제 과립인데, 약간 덩어리가 생겨서 이스에다 많이 끼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 너무 좋아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이것이 어디 식품에서 나온 건가? 여기 보면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과 식이 조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정직한 이 파트너 나이스핏인데 이게 뭔가 그 식이섬유일까요? 뭐죠?
이게 그 꿀 연휴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나이스핏 2개 구매 시 9,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자생몰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가입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배송은 무료고요. 한번 이거 여성분들은 한번 써보실만 해요. 몸에 이제 대사가 좀 원활하지 않다든지 그리고 소화 잘 안 되시고 이런 분들도 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몸 안에 적폐 청산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한 핏을 뱃살만 빼준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예, 그러니까 몸 안에 쌓인 그 노폐물 같은 거를 좀 이제 해결해 준다라는 건데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기보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서는 그냥 몸에 뭔가 이제 적폐들이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건데 전 아주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추석이라서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네. 또 이 광고 많이 해주시는데 또 광고에 또 효과가 있으면 더욱더 또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많은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이제 오늘 약간 변화가 있어요. 기존에 비해서. 보통 이제 정청래 키워드 분석 2개를 몰아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날에.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네. 문성근. 아, 그 배우 문성근 씨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시작할까요? 1953년 5월 28일생. 맞습니다. 네. 아버지 문익환, 어머니 박용길. 박근혜 1년 후배. 네. 예. 그렇습니다. 대학. 서강대학교 무역학과 출신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문익환 목사님은 유신 통치 때 3.1 구국선언에 네. 처음으로 시국에 참여하셨고 그 전까지는 성경을 번역한 최고의 히블리어 권위자였습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아버님이?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님이. 네, 네. 네. 그리고 어머니 박용길 장로님도 아주 독실한 네. 크리스찬이셨고 형은 먼저 작고하셨죠. 문호근. 문호근 감독. 그리고 그 부인께서는 성악가. 부인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세종대 부인이요? 음대 교수도 하셨고요. 어떤 분의 부인이요? 국립 문성근.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문호근. 예, 문호근. 그럼 부인은 뭐. 제가 아는데. 네. 놀래라. 문호근. 문호근 선생. 네, 형수. 예, 연출가.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집안을 아주 다 그냥 레이더로 훑으셨네. 여기 다 하세요, 이렇게. 세 분 다. 저만 모르네. 그 형수님이 제 문광희 할 때 피감기관이었습니다. 국립 발레단인가 네. 뭐 무용단인가 거기 단장이셨어요. 근데 그 형수도 똑같이 정권 교체 우리가 당하고 나서 네.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자, 문성근 안전하고 탄탄한 직장을 다니다가 연극을 하고 싶어서 1985년 한시연대기. 한시연대기. 한시연대기로 데뷔를 했고 연우 무대. 예. 재미를 본 것은 칠수와 만수. 네. 네, 그래서 30대의 가장으로서 연극을 뛰어든다는 것은 거의 뭐 집안은 돌보지 않겠다. 네. 거의 주진우의 삶을 살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연극을 하는 순간 수입은 없다. 아니, 네. 주진우 기자는 월급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월급 있으면 뭐예요? 다 MB 추적기 하면서 다 가산 써요. 당진하고 뭐. 그렇습니다. 돈만 생기면 MB 찾아다니는데.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결단이었고, 근데 왜 직장을 그만뒀느냐? 누가 물으니까 자기가 부품처럼 돼가는 것 같다. 한 기계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연극계에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칠수와 만수가 대박 히트를 하면서 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돈을 더 벌었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갔다. 아, 그 영화 전에 연극이었나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 영상으로 만나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영상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문성근 배우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할까? 그때가 이제 경마장 가는 길. 네. 제대로 벗으시고 뭐 네. 이렇게. 그들처럼. 예. 그들도 우리처럼. 예. 하여튼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었고 그리고 상도 나무주연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룡상 뭐 많이 그렇습니다. 받죠. 남태우 배우는 한 번도 받지 못한. 저는 노미네이트 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의상상에 잠시 네. 의상상.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비족이었는데 네. 네. 그 냉장고 바지를 목에 두르고 그러다가 이제 배우로도 성공하고 SBS
개국 이래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사회자로서 맹위를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아주 잘 나갔죠. 네. 근데 갑자기 그만둡니다. 왜요? 손숙 씨 있죠. 네. 연극계 대선배. 그렇죠. 배우가 네. 너무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오래 출연하다 보면 네. 배우로서의 성공하기가 어렵다. 잘 나갈 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장 그만뒀습니다. 본인이 혹시 그 장관을 너무 짧게 하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운명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2001년도 노사모에 가입하죠. 그때 친구였던 명계남 네. 이분이 노사모 대표를 하고 되게 있었습니다. 늦게 만나셨네요, 생각보다. 일찍 만났습니다. 그런가요? 명계남 씨의 주장은 대학가의 연극의 그때 히어로는 명계남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성근은 그때 얼굴도 못 찾아봤다고 봅니다. 명계남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명계남 씨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연기도 못하는 것이 항상 문성근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야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 소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명계남 선생 환갑잔치 사회를 봉화마을에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문성근 배우가 꽃다발하고 가져왔는데 뭐 축하하네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명계남 배우가 네가 어떻게 나하고 친구냐 이 새끼 어린 놈이 이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한 살 어립니다. 한 살이요? 예, 52, 53, 네, 이창동 감독이 54 이렇거든요. 네. 다 친구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모든 그 환갑잔치를 빙자한 네. 사실 이것이 모든 게 문성근의 대권 프로젝트다. 명계남은 이용당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좋아하시면서 맞다. 네. 평생 나를 괴롭히고 이용한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 세 명의 영화계 삼총사 아주 우정이 깊은 그런 관계인데요. 이 세 사람의 우정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노사모에 들어가서 문성근 씨가 독자적으로 노문모를 조직합니다. 뭐죠?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 노문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영입을 하죠. 네. 그리고 노무현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공동 1등 공신이 되죠. 문성근, 명계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성근 씨가 이 정치권이라고 할까요? 이 시사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이창동 감독의 권위였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스크린 쿼터 서로 밀었잖아요. 또. 스크린 쿼터. 네. 스크린 쿼터 이제 투쟁을 하는데 문성근 씨가 무슨 뭘 글을 썼대요.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글을 잘 쓰는 소설가 출신이니까 네. 좀 봐달라 해서 수리한 문장을 고쳐줬는데 하기가 두려웠대. 그랬더니 이창동 감독이 나보고 이거 쓰라고 하더니 왜 그걸 발표를 안 하냐.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문성근 씨가 발표하고 연단에 오르는 계기가 됐고 그것이 이제 노사모 활동을 하게 되는 예. 이렇게 이제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문성근 씨의 삶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네. 실제로 참여정부 때부터 출연이 많이 배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여권 인사이지만 그래서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노무현 대통령 백 믿고 저 출연하는 네.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을까 봐. 원래 주연 배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최초로 문화부 장관을 제안합니다. 그게 문성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성근은 내가 이런 한 자리 얻으려고 이렇게 활동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겠다. 세월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다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장관을 미뤄요. 네. 그래서 이창동 장관이 했다는 그러니까 설이 있습니다. 그 서로가 밀고 민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발표 안 하냐? 네, 이래가지고 자기가 또 밀고.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장관 안 하냐? 네가 해라. 그렇지.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창동 장관이 거절을 못하고 한 네. 거죠. 그 이후로 문성근 씨는 실제로 잘 나가는 배우 생활을 거의 마감하고 산속에서 지냅니다. 일산의 그래요? 정발산. 예, 정발산. 그쪽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백석으로 이사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예. 전화를 하면 산에 있습니다. 늘 산에 있었군요. 늘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그 어떤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을 달랬고 저도 집 근처에 한번 갔는데 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인가 저녁을 먹는데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등산화에.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진행을 하면서 톱 스타로 활동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본인이 사양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는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네. 모진 고초를 당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 문성근 씨 이야기에 따르면은 사찰도 당했다. 그렇습니다. 뭐 정말 탈탈 털었다. 이창동 감독 포함해서 명계남 씨도 포함해서 그런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성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문화예술인계에는 82명이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KBS, MBC, SBS까지 그런 배제 문건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배제 문건의 끝자락에 남태우 배우도 있었다. 앞자락을 할까요? 이번엔 가나다 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제 가나다로 하면 제가 최상위권에 있는데 문성근 저 밑에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독 등으로. 그냥 중간쯤에 있는 걸로. 남태우 배우. 근데 그게 이제 52명이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배우 뭐 이렇게 죽여서 30명이 있고, 근데 52명이 사실 민노당 지지 그거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초기에는 500몇 명도 있었거든요. 네. 그 500명 중에 이제 엄선해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제가 들어간 거로 봅니다. 네. 문성근 키워드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아버지의 그 정의로운 그 피는 아들한테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아버지 문익환 목사께서 71년도인가요? 3.1 구국선언 예. 한 이후로 여생 내 절반은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문성근 씨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출마도 했었죠. 출마도 했었습니다. 했죠. 네. 강요에 못 이겨서. 부산에서. 그것도 이번에 부산 나가셨으면 무조건 되는 됐죠. 거였어요. 네. 혹시 뭐 현실 정치의 뜻은 지금 없나요? 조금 늦은 저하고는 좀 친분이 있는 편인데, 네네. 저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가 뭐 아쉽고 두려워서 네.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뭔가 전국에 도움이 된다면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국민의 명령 이후에 네. 했기 때문에 나가면 됐는데, 네. 자기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마치 참여정부 때 장관을 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성근 씨가 요즘에 또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직접적인 피해자잖아요. 네.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국정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참 낯뜨거운 그런 사진을 합성해서 네. 사이트에 유포하고 이런 직접적인 그 국정원의 행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검찰에서도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동안은 이 얘기에도 잘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다 정말 실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성근 씨라든지 기타 뭐 김혜진 씨, 뭐 김규리 씨 등등 피해를 본 그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동안 실제로 배제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성근 씨랑은 몇 가지 이렇게 얽히는 인연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인연으로는 그 신영복 선생님이 2012년인가요? 총선이 몇 년도였어요? 대선이 12년이었는데? 총선도 12년이었나? 그렇죠. 네. 그때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로고를 신영복 선생님한테 글씨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신영복을. 예. 선생님이 기꺼이 써주셨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써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딱 문성근, 문재인 이렇게 둘만 써주셨어요. 그때 부산에서 쌍문. 나올 때. 쌍문.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이제 그때 받고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인연인 게 저랑 현대 양행이라는 회사에 입사 동기예요. 그렇죠. 네, 제가 현대. 77년도 들어갔거든요. 첫 직장. 네, 첫 네. 직장. 저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쪽에 공장 쪽에 있었나 봐요. 현대양행이 국포에서 지금은 어떤 회사예요? 지금 현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창원에 있는. 네. 두산중공업? 네, 130만 그러면 평. 대한중공업이었다가 아니 현대중공업이었다가 이제 두산으로 됐죠. 대한 아니에요. 예. 그런가요? 원래 옛날에 한라그룹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제가 78년도인가 그때 회장님 인터뷰하러 갔을 때가 창원에 130만 평 땅을 바라보면서 회장님이 여기다 내가 공장을 질 거라고 했던 데가 지금 창원시예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두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 현대양행 저랑 77년도에 같이 입사를 했고 제가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저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의 또 가장 절친한 친구가 이 문성근 씨의 엑스와이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걸출한 친구였어요. 경기여고 나오고 서강대. 서강대인가? 어딘가 나왔는데 둘이 연애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워낙 유능한 애고 그리고 그 부인하고 제 다른 친구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으로 그때 이제 다녔는데 그 문성근 씨 부인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해요. 자기는 저렇게 천재 같은 애를 본 적이 없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1등하고 똑똑했던 애고. 그래서 문성 씨랑 결혼해서 살면서도 자기가 회사를 다녔고요. 돈을 계속 벌었고요. 나중에는 그 무역회사를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문성근 씨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연극을 시작한 게 좀 그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연극을 시작하실 때 그 여느 무대의 대표가 저하고 같이 광고 일을 하던 그 이상훈 선생님이라고 지금 한혜정 교수예요. 카피라이터인데 그분이 한시연대기나 칠서 만수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카피라이터를 해서 광고 카피로 돈을 벌으면서 그 돈 번 거를 연극계에다 갖다 붓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 공연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렇게 보여진 배우들을 그때 봤죠. 여느 무대를 아주 늘 집에 가는 길에 늘 가가지고 아주 아지트 같이 그 위에 카페에 맨날 가서 살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홍보위원장을 와서 그냥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문성근 씨가 자기 문성근이라고 둘이 직접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문성근이라 그러면서 한번 밥을 한번 사주겠대요. 나 고생한다고. 저 갔더니 이창동 감독님하고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너무 언론에 두들겨 맞고 그 문재인 대통령 시킨다고 나 왔다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그때 이제 밥을 사주신다 그래서 그때 이창동 감독님 보고 이제 문성근 씨 봤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창동 감독님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몇 번 뵀습니다. 지금 그 버닝이라는 영화 크랭크인 했습니다. 이창동 감독님? 그래요? 예. 어제 한배 평화재단 창립식에 갔는데 이준동 감독, 이창동 감독의 동생. 한배 제작자. 한국 베트남인가요? 아닙니까? 한국 베트남. 그분이 미안해 베트남 운동. 그 작품의 제작자고 감독이 이창동 감독. 그렇죠. 지금. 아니 남배우님도 문성근 씨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지 않나요? 그렇죠. 예.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나 이런 거 일화 있습니까? 너무 많았죠. 많은데 일단 지금 보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제 문자를 보낸 게 이제 민형사 소송 진행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은 82명에게 다 보낸 것 같아요. 문성근 씨가 예, 이분들 이제 참여해달라. 네, 내용이 뭔가요? 내용은 이제 그거죠. 촛불에서 배웠다. 내가 움직여야 바뀐다. 그래서 예술가가 작품으로 말하는 거지 하고 참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수사를 촉진시켜서 지금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7명이 문자가 적혀 있어요.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70여 명이 더 해야 되겠죠. 소재기에 동참한 분이 7명이다 현재까지. 예, 그게 이제 이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이회수, 김미화, 김여진, 문소리, 남태우, 김규리, 문성근 7명입니다. 다른 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 있으신가요? 이런 걸 전혀 물어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넣구나. 당연식으로 그냥 그렇군요. 변호사는 김용민 변호사. 네. 그래서 제가 참 민변.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신일이 그렸던. 유성 맞아요.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마포 을에 서강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쌍용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유성 사건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파트까지 다 공개를 하시는군요. 네. 진짜 지역구를 다시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숟가락까지 다 하시고. 머릿속에 부동산 지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희연님께서 나중에 못 주겠다. 네. 내 땅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치 알바를 계속 들으셨으면은 그런 걱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다가 많은 욕 먹었습니다. 왜 초선 의원을 정계 은퇴시키냐고. 아니 그분 강남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하십시오. 이동영이라는 자가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럴 뿐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문성근 배우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총선 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부산에서 북강서을에서 저번에 이제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거라고 봤거든요. 되지, 그래서 무조건 나가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나가라고. 뜻을 한번 펼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교체에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안 나갔잖아요. 같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대의도 좋지만 다 된 밥에 문재인 후보가 안 간다고 또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줘야 그림이 정권 교체 맞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시민의 날개 또 하느라고. 그것도 있었고. 그때도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분은 그 대의라는 걸 중시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결이 좋은 분이라고 약간 보죠. 지나친 청렴 결백.
결백주의 같은 거. 정반대의 인물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그건 뭐 비교 불가하죠. 네. 이게 좀 묘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박원순 제안 문건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이 이제 MB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는 잘하는 거예요. 입장을 밝혔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하신 거죠. 박원순 제안 문건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니라고.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그때도 뭐 네. 자기들이 뭐 작성했다 안 했다는 것보다도 문서 서식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폰트가 이제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뭐 다 나오죠. 네. 박원순 시장을 어떻게 제압하고 뭐 보수단체 동원해서 뭐 데모하고 관제 데모하고 이런 게 다 나오죠. 이제 2013년에 사실은 이 문건이 공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네.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뭐 너무 많아요 국정원. 이번에 제대로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지금의 국정원 좀 의지는 좀 굉장히 네.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에서 뭐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겠느냐? 우선 이게 이제 언론에 아직 공개된 건 아닌데 정치 알바를 통해서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에서 2차장이 국내 정치 파트였거든요. 네. 2차장을 없앴습니다. 국내 수사 안 한다고 했죠.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정치 등 정보 수집을 했던 것이 8국 9국입니다. 그쪽도 뭐 지역구처럼 잘 알고 계시네요. 네, 8국 9국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 8국 9국에 종사했던 국정원 직원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보이는 저는 그걸 중이네요. 보면서 굉장히 의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공 수사권도 폐지하겠다 스스로. 네. 한 가지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의 해체입니다. 그럼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총리산하 무슨 위원회로 만든다든가 예.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예. 기관이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 내부 조직 개편은 국정원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사실 국정원 법을 바꾸어야만 사실 국정원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국정원에요. 국정원법에 2차장 뭐 없애고 8국 9국 없애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은 법 개정상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면 내부 이제 조직 개편. 그건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대통령 직속인 체계를 그렇다면 뭐 다른 쪽으로 바꾸자. 이거는 그거는 법 개정상입니다. 어떻게 야당을 어떻게 하는 게 설득이 용이할까요? 제가 국정원 개혁 그때 하자 2013년 14년 할 때 예. 실제로 제가 국정원 개혁 방향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제가 6가지를 주장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별로 사람들은 주장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국소부리의 권력을 휘두르고 대통령 독대권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했지만 다른 대통령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친위부대이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고 국익을 위한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려면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그 해안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주장은 잘 못했거든요. 당연히 그냥 대통령 직속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관 해체는 아마 저 혼자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예전에 의정 활동하실 때 정보위 활동도 네, 하셨죠? 정보위 간사를 간사까지 하셨군요. 네. 그러면 저 항상 궁금했던 게 비공개로 이제 보고받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언론 상대로 브리핑을 이제 하셨으니까 주로 야당 간사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어디까지는 공개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존중하나요?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제가 공개를 하면 네. 국정원장이 와서 브리핑을 할 때 이것은 언론에 릴리스가 되면 좋겠다. 예.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목적 의식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놓고 말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뉘앙스가 그런 예, 게 그래서 있군요. 대체적으로 대북 정보 이거는 새누리당이 다 합니다. 새누리당 간사가. 근데 이제 우리 야당이었으니까 야당 역할 입장에서는 분담이 돼 있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암묵적으로?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정원장의 입을 열게 할까. 그래서 뭐 쓰리 쿠션도 들어갔다가 뭐 별의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그것도 이제 기술인데요. 브리핑 실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손수 국정원장 이러한 네.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 해석하는 것은 야당 간사인 제 몫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를 응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는 표정이었다. 그건 제가 해석이거든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거든요. 정말 자의적인 네네. 해석. 그렇죠. 제가 말을 했을 때 고개를 푹 숙인 듯 하다가 네.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고개를 쌀래쌀래 흔드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위 간사는요. 볼펜을 놓고 계속 속기사처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이제 여당 간사는 여당 간사가 하고 싶은 대로 야당 간사가 야당 간사 하는데 대체로 국정원장이 말실수를 안 하는데 가끔가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만 제가 공개해드리면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때. 근데 국정원장이 말을 했는데 대북 제재 관련해서 송위관을 틀으면 어렵다. 그때까지는 이게 공개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국정원장이 얘기했어. 근데 야당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보안 사항인데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그랬더니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그럼 브리핑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네. 왜냐하면 그게 알려지는 것이 국익상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공개됐어요. 그게 또.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문제점이 있고 또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봤고요. 나머지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우리 아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킴스팜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를 먹이고 있어. 킴스팜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기침 천식에는 배만큼 좋은 게 없잖아. 과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까지 한다는 거지? 중탕식이 아니고 착즙하는 방식이라 화학 첨가물 없이 100% 과즙으로만 만들었거든. 킴스팜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본인의 쌍둥이 아이들 먹이는 주스라 생각하고 만드신대.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한 농업을 위해 6차 산업을 준비하는 킴스팜을 믿고 구매해주세요. 킴스팜은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그리고 대봉곡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킴스팜.net과 주문전화 010-6338-35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르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바이로메드에서 만들었는데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이게 식약처장이 인정을 한 건강 기능식품이고요. 관절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 더더욱 그렇겠죠.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신 분,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특히 추석에 또 어르신들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 튼튼한 무릎 선물하실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르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curemal, curemall.co.kr입니다. 두 번째 들으신 광고는요. 킴스팜 광고인데요. 명절을 맞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주스가 굉장히 유명했죠. 네, EJ 때부터 정치 알바, 청정구역까지 두루두루 광고를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요. 많은 엄마 아빠 청취자들이 가족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매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100% 착즙 배주스 또 강황 배주스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명절 맞아서 특히나 배 선물 세트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킴스팜 또는 킴스팜 과일을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 주소는요. kimsfarm.net이네요. kimsfrm.net 으로 오시면 되고 대표번호 010-6338-3526입니다. 그리고요. 택배 마감이 26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주문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 아이고 광고가 많네요. 광고가 네, 네. 광고 굉장히 많네요. 네. 광고 하나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목요일 네. 9월 28일 928 저녁 7시 서울 수목의 날인데. 이곳 이재 안가에서 예. 뭘 합니까? 주진우 책 사인회 합니다. 네. 청래당 네. 중심을 하는데 예. 청래당 아니어도 오셔도 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9월 28일? 네. 928 수복날. 몇 시라고요? 7시에 네. 저의
약간의 강연이 있고요. 네. 8시에 주진우 기자 출연해서 약간의 토크가 있고요. 그럼 보통 8시에 오겠군요. 예. 7시부터 올 겁니다. 옵니까? 아직 자리도 없는데 뭐. 그러면 그날 주진우와 네. 참 주진우 네. 두 분이 다 그렇습니다. 기대되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날 책을 사와야 됩니까? 오면 살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구매해서 오시고요. 네. 여의치 못한 분들은 현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읽고 와서 내용을 알아야 입장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별개입니다. 책을 안 읽어도 여러 권 사면 됩니다. 안 읽으면 여러 개 사야 된다. 7권 사가지고 노끈을 묶어서 베개로 배우자면 됩니다. 그게 좀 책이 의외로 얇네요. 그러면 다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목이 배우자면. 수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니, 5권, 제 책은 5권이었는데 주진우 책은 7권 정도. 조금 지혜 깊이가 네네. 주 기자가 낮네요. 네. 남 배우님. 예. 배우를 왜 배우라고 한지 아세요? 평생 배우라고. 왜 그래?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나도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제가 제작진의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조크에 네. 넘어가지 결코 마라. 반응이나 리액션 하지 마라. 네. 그럼 계속한다. 그쪽으로 갔다가 같이 죽는다. 넘어가지 마라. 아니 오늘 되게 그럼 잘하시는 넘어오세요. 거예요. 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통 정치 평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절대 웃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안 웃기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게 더 힘듭니다. 웃깁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지금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원래 오늘 손 의원님께서 해외 출장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네. 후보자 네네네. 인준인데 네. 지금 현재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21일 날 2시에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합의했어요. 의장님이 네. 그 당대표들하고 21일 날 2시로 네. 잡았는데 네. 지금 뭐 물밑 작업 엄청나게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죠. 전망이 어떤가요? 모르죠 뭐. 그냥 뭐 안개 속이죠.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은 뭐 안철수는 계속 목리를 부리면서 네. 자기 뭐 자율투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 뭐 찬성 쪽으로 그 지난번에 헌법소장 때도 굉장히 그 강요를 했고 그 찍고 사진을 찍어갖고 인증샷을 갖고 나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14명 인증샷을 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요? 네. 근데 20명이 할 줄 알았는데 14명밖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됩니다. 몇 표로 통과되느냐? 160표 내외로 통과됩니다. 근거가 뭡니까? 이것이 틀리면 손혜원 의원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진짜요? 네. 웃기고 있어. 근데 저는 160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저는 이 본선이 이번 같아요. 본선이요? 김희수는 네. 워밍업이었고 네. 이 지금 아마도 이 헌법재판관.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보기엔 MB 아바타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막아야 될 것은 대법원장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래서 워밍업 한번 해보고 나서 여기서 본선에서 한번 떨어뜨려 네. 보겠다 하는데 이제 후환이 두려운 거죠.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안철수 대표는 거긴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럼 그리고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5년 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권? 네. 뭐 이렇게 지금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욕을 먹더라도 상관없어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너무 웃기는 게 그 마크맨 박지원 의원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요즘은 완전히 우리 당의 네. 우호적으로 이렇게 그래요? 돌아서고 있어요. 그분도 그럴 때는 나름대로 흉중에 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60표로 제가 예상을 하는 이유는 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 전체가요?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당론하는데 여론에 따라 밀릴 것이다. 본인들도 지방선거 치러야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약간 거의 뭐 관종에 가깝게 어떻게든 깽판 쳐서라도 저는 뭐 존재감 5표 보이니까. 이내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야, 이번에도 참 안심할 수 없는 네, 상황이네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네. 지금 해외 출장을 다 취소하셨어요. 저도 뭐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통과가 되면 아슬아슬하게는 통과가 안 되고요. 한 160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예감입니다. 그럼 와인이면 돈데 뭐가 될 것이다. 세게 조금 많이 나올 것이다. 의외로. 모서리에 걸리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이네요. 네.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송영길 의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 휴대전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온다. 그 문자가 바로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그런 반대 문자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혹시 손 의원님도 문자 좀 받으시나요?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와요. 하루에 500통씩 오는데. 김희수 때가 아니고 김명수. 김희수 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때 할 때는 이 사람이 뭐 동성애 뭐 관련되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희수가 이제 이제 이 탈락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의 메시지가 오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김명수가 시작된 거예요. 똑같은 번호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고도로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또 하나의 댓글 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하. 심리전은. 예. 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거기가 어딜지는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요? 저도 조금 짐작합니다. 네. 네. 짐작 가는 것은 짐작으로 그냥 끝내자고. 알겠습니다. 네. 민감할 수 있으니까. 네. 짐작으로 넘기고요. 또 손 의원님께 질문 하나 있는데, 이게 무기명 투표에 네.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명이다, 무기명이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국회법 제112조를 보니까 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리고 기타 이게 인사에 관련된 안건 그리고 국회가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등이 무기명 투표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특수한 예외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이 돼 있다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국회의원들이 왜 이것을 무기명으로 했는지가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무기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다 저 편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찍는지 저 찍히는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탄 투표 같아. 나를 보호하는 방탄으로 무기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는 여론의 어떤 이제 시선에서 좀 숨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기명 투표였다면 김희수 소장한테 145명이 과연 반대를 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 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겠지만 이것이 이게 무기명이다, 기명이다가 일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들이 권한은 최대로 누리면서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그런 이제 이 편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혜원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네. 괜찮은 초선 의원들이 항상 갖는 의구심입니다. 저는 저 의구심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손혜원 의원 주장이 저는 옳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저도 이제 또 다른 거 같은 비슷한 거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의장을 선출합니다. 나는 그거 하나만 무기명이었으면 좋겠어. 국회의장만. 아니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혼자. 국회의장이 이제 보통 선거 나면 정견 발표하잖아요. 예. 국회의장은 정견 발표가 없습니다. 입 후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개원 국회 처음에 각 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는 누구를 하자. 각 당끼리 짭니다. 예. 그리고 이름을 씁니다. 근데 비교섭 단체는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민주적이지도 않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래서 제가 초선 때 너무 그게 이상해가지고 국회의장 정견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투표하는 걸로 그 법안을 낼까 했다가 선배 의원들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국회 관례를 무시한다고. 굉장히 기존의 의원들에게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당에서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러니까. 1당에서는 경선을 합니다. 자체. 예. 1, 2, 3 막 후보들이 와서 네. 그 1등을 먹잖아요. 경선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당 의원들한테는 이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으니까 번호도 없어요. 그냥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달렸으면 그건 무효표가 돼요. 그래서 저 17대 처음 했을 때는 김원기 의장이 이제 그렇게 다 된 거예요. 합의가 됐어요. 열린우리당 152석이니까. 예. 그래서 저도 김원기 의장을 썼는데 근데 그때 민주노동당 있잖아요. 이런 데는 김원기 의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언론을 통해서 뭐 후보자도 없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게 굉장히 많고 손혜원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내가 저 사람을 반대하면 눈에 밟히는 거야. 그렇죠. 다 뻔히 그래서 하는 인사는 다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그렇죠. 다 뭐 근데 이제 장단점이 눈에 있죠. 밟히는 거는 내부 투표인 경우는 그런데 이런 투표인 경우는 내가 누구를 찍는 것이 가려져야 될 때. 그러니까 거죠. 노출 네. 되지 말아야 된다는 두려운 거죠. 거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 누가 찍는지. 근데 국회의장 선거를 찍을 때는 우리 당이 나오시잖아요. 다 똑같은 후보들이 나왔을 때 제가 누구를 찍는다고 이게 밝혀지는 것이 사실 약간 좀 민망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오신 분 5분한테 다 그분을 찍겠다고 제가 약속을 아니, 했거든요. 그건 경선 때고 개파도 다 드러나니까. 경세에서 올라왔을 때 본회의장에 있었을 때 얘기하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정세균 의장이 됐으니까 우리 당 사람들은 뭐 좋아라고 했겠죠. 다른 당은 뭐냐고. 솔직히 공개적으로 후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당 원내대표들이 그냥 쉬쉬쉬 하면서 이 사람 찍어 하면 자기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은 정세균 쓸 때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렇죠.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정세균이 누군지. 근데 쓰라고 하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자괴감이 좀 들더라. 초선 때. 네. 그리고 하여튼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투표를 할 때 있잖아요. 법안 같은 것들 이렇게 할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각 상임위에서 전부 다 법안 소위를 통해서 올라오기는 해요. 네. 그들이 알아서 잘해서 올라오겠지만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다 보류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선배들한테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저도 가끔씩 수틀릴 때는 그냥 반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재선쯤 되면 뭐가 보이냐면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당론하고도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반대를 제가 딱 물읍니다. 그러면 정청래 이름에 빨간불 딱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근데 소신 있게 반대하는 경우는 그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보통 리딩자 역할을 리더 역할을 해요.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통과될 거라면 그래도 소신 투표를 했다. 그래서 30-40명씩 빨간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 법을 잘 알거나 간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투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법안 소위를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보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에 보내오는 거는 거의가 다 통과가 돼요. 그렇죠. 네. 통과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 이렇게 이 사람들 이게 선거 관련되는 거 아니면 사람들 인선을 할 때 이럴 때는 인사에 관련되는 것을 이제 무기명을 하는데 저는 좀 비겁한 것 같아서 사실은 아주 기분이 나빠요. 네, 국회 이번에 또 한 번 중요한 표결을 하게 되는데 네. 좀 모두의 좀 바람대로 좀 네. 통과되기 위해서 좀 대법원장 공석이 헌정사상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초유의 그런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국민이 모르게 하라. 라는 그런 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알려지면은 불리하니까 욕이나 또 먹으니 가뜩이나 먹는 욕 또 먹으라고.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아닐까. 국회를 제가 좀 대변하자면 네. 이제 남배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있는 거고 특수활동비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렇긴 한데 국회는 굉장히 투명화되고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감시를 많이 받는 네. 그런 헌법기관이 됐어요. 근데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검찰, 네. 법원, 개혁해야 돼. 선관위 뭐 이런 데입니다. 각종 우리에게 음모론을 만들어 주시는 네. 그분들. 두 번째 키워드 분석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공개해 주시죠. 공수처. 아, 바로 또 검찰 관련된 그런 내용 준비를 해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119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119번. 아니 표정이 지금도 표정이 약간 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아니 너무 오랜만에 듣는 노래라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네. 네. 119번 면회. 철컹. 근데 아, 오지 마라 남배우님은 그랬잖아. 여기랑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젠틀하고 점잖은 스타일입니다. 그렇지. 아니 웃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오늘 아주 애처로웠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아주 지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120회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저 주변에 뭐 막말하거나 비아냥대거나 정치자 조롱하거나 간족거리거나 그런 새끼들이 많아요. 너무 점잖으신 분들 사람들하고 방송하니까 훈훈합니다. 120회는 좀 이번엔 좀 유머도 한번 자연스럽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20회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 게 있어요. 네, 기대하겠고요. 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해서 119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고요. 저기 이분 하시는 그거 이 예. 아재 개그 좀 예. 좌시하지 마세요. 예. 예. 결이 다르다는 걸 하여튼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식욕 다 떨어지고요. 어디 권력욕 하나를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서 좌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왼쪽 보면서 욕을 합니다. 권력욕이 참. 제가 없기 때문에 정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빠킹 날 일전이 없습니다. 함께 갈 수 빠킹이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네. 갈 수 있습니다. 이동영 작가가 건강 문제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어설프게 제가 끌고 왔는데 하여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 120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화기 위에 복을 올려놓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저는요 다음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혔어요. 그냥 다 나가라고. 구속 취소 청구라는 것도 있대요. 뭐 그런 것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꼼수였던 게 나오고 나서 이제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80년 초반 녹화 사업 그래서 군에 끌고 가고 이랬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요거 군인들 물들일까 이런 생각인데 군인들 상태보다는 얘들 집어넣어서 괴롭히는 게 낫겠다 해서 구속 집행정지를 하고 보낸 후에 그 89년 4월 1일부로 실형 2년 미만은 군대에 다시 가게 만들어요. 1년 6개월 살고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만적 조치에 불응하고자 네. 호련히 네.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오. 3년간 실종이 됩니다. 그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차차 확인하기로 포항에 하고요. 있었어요. 포항에서. 포항이요? 예, 포항에서. 그 의대 안 가셨어요? 아니요, 또 갔죠. 잡혀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포천에 불을 보면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혁명의 불길이 타오른다면서 계속 포천 앞에. 살라만도. 길을 뛰다니고 있었어요. 그 포항 분실인 축구장. 것 같은데? 뒤에. 그러다가 나중에 92년 돼가지고 YS가 들어선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배들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선배들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합법적 활동이 중요하다. 네. 비합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20대 후반이 됐는데 군대를 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더라고. 아니 나는 혁명이 될 줄 알았지. 네. 그리고 다시 또 더 심하게 더 슬픈 건 뭐냐면 그 향군법 위반으로 벌금이 30만 나왔더라고요. 네. 가가지고 검사가 마약 담당인데 이분한테 좀 깎아달라. 네. 안 된다. 그때 나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 카드 6개월 할부로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30만 원을 내고 다시 또 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20대 말에 제대를 이게 했죠. 제일 참 힘든 코스인데. 최악이죠 그냥.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깔끔하게 실형 2년. 네. 프로 다 사셨네. 프로 다 살았죠. 만기 출소. 제목이 뭡니까? 7가지 돼요.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 위반법,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 화약, 총포, 도검류 위반. 도검류. 그렇지. 7가지. 저는 현주 건조물 방화, 특수고무집행방해, 폭력,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재단 이사를 해서 박근혜를 몰아냈거든요. 그 국정감사가 최초로 일어났을 때 88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고 나서 국내 최초로 총장 직선제를 그 영남대학에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문제가 됐지만 조윤재도 있고. 그때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 더불어모당 위원장 하던 사람이 있어요. 더불어모당. 예, 더불어모당의 이 친구가 강목을 휘둘러 가지고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돌아가시죠. 김동영, 최각규, 박성무,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한 공화당의 최각규였나요? 최각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다시 와가지고 국회의원 폭행건으로 폭력을 하나 더 달아라. 또 달았습니다. 독박 다 썼죠. 제가. 그러니까, 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원래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하고 계신 있었습니다. 거예요. 안 아니, 그래서. 본인은 본격적으로 했지만, 네. 다른 데서 본격적으로 안 받아줬잖아. 그렇죠. 이제 새 세상이 됐으니까, 예. 근데 정 의원님도 방화도 있죠. 방화 미수. 미수. 그러니까 미수는 안 치거든요. 미수 안 치죠. 우리끼리 네. 나와야지. 전소에 성공한 남배우님 모시고 남배우님 연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기원하면서 방송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어요? 이렇게 유명세 타시면 더 이상 하시겠어요? 연기 생활을 연기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말라니까. 좋아하지 말라니까. 이거 충남 연기군에서 오셨나? 가까워요. 그때나 또 연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정 의원님 정말 그 80년 후반에 머무르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의 현주소예요, 이게. 참 정치인. 우리 손혜원 의원님은 참 영상인 아니십니까? 정상 이거 촬영이 대가로. 그 무슨 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모르시면 또 아이폰이구나. 너무 그렇지. 아이폰에 이거 핑크 골드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었는데.
애플의 CF 들어오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촬영장을 하신 분은 선배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신. 됐어. 새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아니, 폰만 들면 그쪽 당에 100여 명이 기절해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안 나타나잖아. 실정. 다시는 로텐도어에서 이제 잘 안 사실 것 같아요. 자, 손수호 변호사, 사회보세요. 네. 이동영 작가의 고충을 제가 오늘 약 15% 네, 체험을 하고요. 광고 잠깐 들으시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 왜? 무슨 일 있어? 나 예전부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었잖아. 땅부터 덜컥 샀는데 딱히 아는 건축사도 없고 인터넷 뒤져봐도 누가 믿을 만한 건축사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 그럼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해봐. 너 집 들일 때 우리 집 봤지? 그거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한 거야. 변별력이 뛰어난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그 울림이 있으면서도 그 약간 저음이면서 기가 막힌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자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덕목 그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이동영 작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동영은 그 목소리도 아니지. 없으니까 신나게 오늘 근데 저는 이동영을 좋아해 사실은. 마무리가 이상해지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동영이 너무 기특해요. 앞에서 내가 칭찬을 못 해주는데 이동영이 너무 기특해요. 맨날 바른 말하고 맨날 앞서서 매맞으면서 나가고 하는 거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쾌차를 빌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이수아맨 이번에 유료화하는 거 이런 용기 같은 것도 항상 앞서고요. 예, 저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수다맨이 왜 이렇게 댓글들이 다 칭찬 너무 훈훈해가지고 좀 약간 지루하던데. 그런가요? 아직까지 계속 유료화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니 그 댓글이 지금은 너무 훈훈해가지고. 남 배우님. 유료한 다음에 내용 자체가 무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죄송하게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미리 경고를 이거는 남 배우님이 그쪽에서 하는 건데. 제가 제 캐릭터인데. 근데 서로 경쟁 구도가 성선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참 훈훈한 사람들과 방송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수다맨들 가다가 안가에서 항상 제 자리가 지금 남 배우님 자리잖아요.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좋죠. 벽만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이동영 작가 자리에 잠깐 앉아보니까 이게 뭐 그래요? 그래? 오늘 오신 분들 다 얼굴도 보이고 표정도 보이고 좀 전에 종편에서도 카메라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관객이 없죠. 관중도 없고. 좀 전에 정 의원님 그 농담 조크가 딱 나오는 순간 표정이 약간 굳어가는 것도 좀 보이고. 일단 오늘 좀 분발해서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청래당 당원 중에 몇 명이 지금 얼굴이 굳어진 것 같은데 바로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요번에 거 그 두 번째 에피소드 수다맨 들었는데 거기서 그 우긴 터치인가 뭐죠? 우긴 토론. 우긴 토론이구나. 거기서 이번에 남 배우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웃겼어. 거기서 그거 어떻게 진짜같이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요? 아니 롤 게임인데 그걸 했더니 주진우 기자를 그렇게 싫어하냐고 막 제가 이제 김성주 씨 실드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주 주진우 얘기였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연기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연기자라서 그 자리를 완전히 이 주진우가 잘못했다라는 연기를 하시는데 거의 최후기 이분이 내공이 있는 연기자입니다. 이분도 저와 되게 재밌었어요. 같은 과였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래요? 정청래 의원님, 전 의원님 우리 뵈면서 같은 학교? 두 가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청래 전 의원이 저하고 학번이 같다는 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큰 어르신인 줄 알았습니다. 손혜원 의원님은 약간 누님, 큰 형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문성근 형님 볼 때는 사실 별로 제가 좀 두려움이 없거든요. 잘 지내요? 뉴스 공장은 나가더니만 우리한테 안 나온다고? 이러면서 이제 빈정상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정 의원님 뵈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되고 좀 어르신한테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근데 몇 학번이세요? 이런데 같은 거야. 어떡하지? 저도 지금 갑자기 충격에 빠졌네요. 학교도 같은 학교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같은 과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그 결이 같은 거죠. 뭐죠? 합치면 참 정말 멋진 겁니다. 개그 코드 이런 거 아닙니까? 개그 아닙니다. 이거.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다행입니다. 점거투쟁 소유자입니다.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 배우님은 어디를 전공했습니까? 전거라기보다 이제 우리 방화계 방화요? 거성이시죠.
우리 그 불질렀다죠? 정청래 전 의원께서 예. 이 대사 관저에 폭탄을 던지시려다가 방화라는 것은 한국 영화를 뜻하는 거죠. 네, 외화 말고. 네. 이런 거 자꾸 하시면 같이 죽는다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어 진짜. 아, 내가 이랬구나. 불 지르는 거. 스스로 돌아보기가. 남배우는 어디 전구했습니까? 전 전거가 아니고 이제 전소를 했죠. 어디? 전두환 생가. 예전에 합천. 예. 합천. 예. 징역 몇 년 살았어요? 살기는 얼마 안 살았습니다. 제가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구형은 5년. 그리고 실제는 박근혜가 그래 될 수도 있는데 나와서 구속 집행정지돼서 네네. 다시 재판받았거든요. 네. 2년 반에 3년 받았습니다. 최저 집행유예로? 네. 그러면 구치소에 있던 기간은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생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40일 만에 부활했죠. 그래요? 네. 고려 만땅 살면 29일인데. 그게 88년도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88년 빼빼로 데이. 같이 그때 네. 같이 다 내보냈어 그냥. 그렇죠. 맞아요. 200명 같이 왔습니다. 네, 왜요? 그때 이제 노태우 오공청산 정부가 청문회 과정에서 네. 노태우 대통령이 워낙 밀리니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유달산하고 바닷가 사이에 기가 막힌 자리에.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어머 세상에 어제 그저께구나 박지원 의원께서 네. 멋있게 나는 그 아파트 짓는데 반대한다 딱 올린 거예요. 어디에 올렸습니까?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박지원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시민단체나 이런 반발 보고서는 본인이 접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역사 알바 2회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습니다. 3회는 언제 올라오나요? 이제 추석 전에 한번 하려고요. 제가 기대를 원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출장이었거든요. 왜 안 가셨어요? 내일 모레 대법관 표결이 있어요. 해외 출국 금지령. 금지령을 누가 내려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한 표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죠. 국회의장도 다 취소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는데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이제 스케줄 잡아야죠. 사실 오늘도 제가 못 나오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오늘 다른 일정 뒤로 하고 나오신 이유가 이분이 특별히 오시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 게스트가 오늘 한 분 오셨는데요. 블랙리스트 3관왕. 3관왕에 빛납니다. 네. 이동영 작가와의 또 친분도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태우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 참 블랙리스터. 미스터 블랙. 블랙리스터. 남태우입니다. 네. 블록버스터 영화는 한 번도 못 나가셨죠? 한 번도 못 나갔죠. 네. 네. 블랙리스터만 되고. 예, 블랙리스터만 됐고 입질이 서서히 오는 것으로 알고 노태우가 아닌 남태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팟캐스트나 기타 방송 통해서 아세요, 많이 네, 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간혹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존심 상하네. 그래요? 아니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예. 팬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문성근 선배도 이관왕인데 뭐 굳이 소개까지 이렇게. 네. 참. 9년간 뭐 일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에 좀 증빙 서류를 받을까 싶은 당신 진짜 블랙리스트 맞느냐. 어차피 놓을 거 아니었냐. 이런 비난이 많아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선정된 것보다 진보 쪽에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자,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팟캐스트를 여러 개, 사실 뭐, 수다맨들하고 사실남전기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로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를 많이 했었고, 이제 블랙버스터에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태우 네. 블랙리스트 네. 목소리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블록버스터 네.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외모를 평가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하셔도 됩니다. 평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형은 문성근. 아, 그래요? 네. 그다지, 예. 네. 그리고 안에 있는 배치 상황은 네. 명계남. 친한 분들이긴 한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예. 특히 입모양이 맞습니다. 명계남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제가 처음 데뷔했던 게 예. 모르고 이제 정선에 갔는데 네. 명계남 선배 대역을 했습니다. 오, 실제로요? 네, 2001년인가. 어떤 영화입니까? 그 군 관련인데 6.25 때 헤어진 남매 얘기인데 뭐 내용이 보면 본의 아니게 근친상간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좀 슬픈 영화인데 그게 이제 2.35대 1 그래서 단편 중에 엄청나게 큰 화면 비율로 네. 배너 정도로 크게 이제 찍은 영화인데 왜 대역이었어요? 아역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상사인데 네.
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뒷모습 나온 건 제가 다 하다가 다시 나오고 나서 또 같이 마주보면서 제가 또 다른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도 하고 그런 그 관계였는데 그 잘못된 만남 이후로 서로가 다들 하여튼 뭐 얼굴 모습은 문개남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뵀는데 그 외모 갖고서는 그 최욱이나 이 박 변호사 이동영 따위들이 그렇죠. 그렇게 나이 많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못생겼다고 구박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술하지 않으신 코라면 참 코가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수술하신 겁니까? 제가 수술하고도 블랙리스트가 되겠습니까? 코가 너무 코가 좋습니다. 이 콧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귀가 어머니 예술이야. 뱃속에서 수술을 잘하셨고 귀가 예술이야. 자연스럽게. 아니 소녀님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굉장히 좋아한다기보다도 저는 남배우님의 그 목소리가 그 굉장히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19번째 방송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동형이 아닙니다. 네, 제가 손수호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죄송해요? 왜? 아니 이동형 작가가 건강이 더 잘생기고 말도 더 잘하는데 왜? 정치 알바에 이동형이 아니라 앞으로 손수호 변호사가 고정형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고정형. 이동형이 아니라. 몰래카메라인가요? 네. 이동형이 반대로 고정형이야. 우리 제가 좋아하는 사회자 이동형 작가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좀 취해야 돼서 이번 주까지 부득이하게 제가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하겠고요. 사실 제가 진행하면 더 재밌는 게 제가 빠지고 오늘 나오신 그 메인 멤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우선 정청래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주진우 정청래입니다. 네? 요즘 주진우로 활동하고 가발 쓰고 있습니다. 다니잖아. 계속하세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진우가 책을 내놓고 또 영화도 찍어놓고 본인 일을 본인이 나 몰라라 해. 그래서 이 영화가 다 해줄게. 그래놓고요. 주진우가 얼마나 웃기는 친구냐면 광주에 책 사인회가 돼 있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인쇄가 나왔나 봐. 돈 생겼다고 또 해외 이명박 추격하겠다고 어제 떠났어. 그래가지고 사인회도 취소하고 그래. 취소해도 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돈이 없어서 해외를 못 나갔지 인쇄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금 해외 모처에서 지금 이명박을 계속 추격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박태환 선수 한참 전성기 때 또 항공사에서 무료 항공권 제공하지 않나요? 계속 기관청에서? 박태환한테? 네. 그러겠죠. 그랬던 것 같은데. 주진우를 누가 줘요? 안 주나요? 주진우는 그런 일이 없고요. 네. 주진우가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다스 내부 회의록도 공개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조용합니다. 근데 두 군데에서 입지를 했어요. 한 군데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 군데가 요새 판도라. 계속 나오잖아. 판도라. 판도라.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진우 편. 네. 1시간 동안 날랐어요. 안 잘렸어요? 지금 이제 아직 모르죠? 거기서도 MBN에서도 이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얘기 안 한 내용도 실제로 특종 비슷하게 판도라에 다 깠어요. 재미있으면 또 2주분으로 또 본인 나올 수도 나오고.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 나와서 했죠. 그래서 이제 주진우 나오고 이재명 시장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같이요? 왠지 좌파들만 나오네. 주진우는 먼저 촬영했고요. 네. 외국 출장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대 참 주진우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상임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제 시간에 오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볼살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 저요. 붓기가 좀 빠졌어요. 그렇죠. 요새 침 맞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역사 알아야 바꾼다. 네, 어떻습니까, 반응? 그럼 뭐 반응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해야 된다 그러고 했는데 우리 그 부지런한 김성애 보좌관이 옛날에 해놓은 거를 1편이라고 올려놔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전우영 선생님하고 같이 처음 우리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끊지 않으시고 이렇게 길어지고 막 이래갖고 아주 막 뒤섞이면서 굉장히 이상했던 방송이었거든요. 언제 녹음한 거예요? 그 대선 전이에요. 대선 전이요? 봄에 한 거네요? 근데 그거를 이래라고 아깝다고 그걸 올려놔갖고 욕만 직사게 얻어먹고 제가 무슨 손혜원 전우영 박사 말 좀 들읍시다. 근데 이제 그게
1회가 그랬고요. 2회는 선생님하고 미리 네. 그래서 조율을 다 했어요. 이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선생님 얘기가 이렇게 단락이 딱딱 나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끝없이 이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의견들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갖고 이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고 뭐 그냥 캐주얼하게 떠들고 막 이랬던 건데. 전우영 선생이 팟캐스트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좀 잘 이렇게 조절을 해드려야 네. 돼. 그래서 이제 2회를 요번에 잘 했는데 목포 갖고. 근데 그 1회 거를 우리 그 바지런한 김성애 1회라고 쳐 올린 거예요. 1회가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욕 먹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애보다가. 징계하면 제가 또 이렇게 전문가니까. 그 징계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목포에 내려가서 하기로 했다가 목포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목포에 그 바닷가에다가 아파트 짓는다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거기 뭐 건축 거래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의뢰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건축사를 매칭시켜주는 거지. 건축사와 직접 미팅을 해보니까 신뢰가 확 가더라고. 정말? 지금 당장 의뢰해야겠다. 이름이 뭐라고? 대한건축거래소. 살고 싶은 집을 살고 있는 집으로 쉽고 빠른 건축 중개 서비스. 대한건축거래소를 검색창에 검색해보세요. 와, 사장님, 이 커피숍은 커피 맛이 달라요. 가게 분위기도 끝내주는데요. 그래? 그럴만도 하지. 우리 가게는 맛있는 커피의 비밀이 담겨있는 웨일즈빈의 원두를 받고 있거든. 웨일즈빈? 웨일즈빈! 가장 맛있는 최상의 원두 납품. 성공적인 커피숍 창업과 경영을 컨설팅합니다. 웨일즈빈. 실질적인 커피숍 영업 비밀을 공개해드립니다. 웨일즈빈 대표의 저서, 커피 디자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학술 도서, 맛있는 커피의 비밀, 오랜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담아낸 맛있는 원두. 웨일즈빈의 원두는 카페 납품과 함께 개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숙성 원두. 풍부한 향미와 엄청난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전화 문의는 032-719-788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웨일즈빈을 검색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들으신 광고는 대한건축거래소, 줄여서 대건소 광고였는데요. 건축이 필요한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이게 건축 중개 서비스가 뭐 신축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신축뿐만 아니라요. 리모델링, 용도 변경 등 포함해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다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상가나 주택에 신축, 리모델링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의뢰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담에 응해 준다고 합니다. 대한건축거래소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하시죠, 손 의원님? 대한건축거래소가 영문 회사 이름 지어서 네, 의원님께 한번 검토 한번 의뢰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예, 대한건축거래소 사장님. 네, 댓글로 주시면 제가 밑에 댓글 달겠습니다. 영어 이름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건소. 네. 두 번째, 웨일즈빈 광고인데요. 커피 원두와 새로운 핸드드립 원액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로스팅한 후에 7일 전후에 숙성 과정을 거치면 향미가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웨일즈빈만의 차별화된 공법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풍부한 향미를 보장하고요. 지난주 저희가 이 원액이죠. 네, 핸드드립 원액을 선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시음을 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맛있어요. 커피 애호가 손 의원님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향이 깊고. 향이 깊다. 예. 그리고 쓰지 않고 아주 좋았어요. 저도. 네. 일단 다방 커피 애호가인 정청래 의원님께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세 가지 있군요. 그것도 저하고 같으시죠. 두 분 자리를 옮겨서 옆에 마주 앉아서 하시죠. 예.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웃기는 게 오늘 119회잖아요. 네네. 의도적으로 부른 것 같아. 왜요? 제 수번이 119였습니다. 119? 네. 그래, 이거 참 묘하네요. 근데 100번 넘어가기 어려운데, 수번이. 빨간 걸로 119였어요. 저는 23번. 아, 굉장히 그 순위가 좋으시네요. 네, 감옥에서는 이름 안 불나면 가는 데가 119. 119! 네. 그거 일어나야 돼. 전 묘하게 119였어요. 불나면은 119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불 질렀으니까 119였지. 아니. 화마가 끼어씌워 우리 공범이죠. 제 친구 중에 112, 113 있었어요. 우리 도둑놈 간첩 많았어요. 119였어요, 순수하게. 스스로 낸 불은 스스로 꺼라, 소방관. 네, 그 책이 아직 있습니다. 그 수번 적힌 게. 놀라가지고 제가, 이래 내가 성견지명 있나 하는 생각했죠. 네. 이 웨일즈빈 원두 구매해 주시면은요. 예, 3인분 분량의 핸드드립 원액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손 의원님께서 풍미가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도 깊은 풍미, 엄청난 풍미 자랑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실제로도. 커피 향이 네. 살아 있어야지 좋은 커피거든요. 네, 검색창에서 웨일즈 빈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생 나이스핏 광고인데요. 음원이 없는 광고죠. 네, 다이어트를 제가 위한 얘기 운동. 좀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예. 제가 이제 그때 선물로 주셔갖고 이제 쭉 써봤어요. 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향이 저는 조금 맞지 않더라고. 빈속에 하루에 2번 먹으라 그러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떤 향인데요, 원래 제품이? 향이 약간 과일향이 나는데 과일향? 그게 조금 네. 불편해. 그리고 이제 과립인데 약간 덩어리가 생겨서 이스에다 많이 끼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 정말 너무 효과는 좋아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네. 이제 그때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평상시에도